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나란말싸미 하이스토리. 안녕하세요. 나란말싸미 하이스토리 김수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단종과 세종 이런 이름들이 묘호이고요. 죽고 나서 생기는 이름이다라는 것과 또 왕의 8촌 이내 친족은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바로 종친불사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어가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수진 씨, 저희도 있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송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자꾸 잡음이 좀 들리네요. 잡음이라니요. 사람 말소리를. 이 정도면 거의 양아치 아닌가요? 맞아요. 양아치 지난 겨루기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심취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 원샷 이렇게 끝인가요? 왜 저는 유독 짧은 것 같죠? 유독 길었어요, 수진 씨. 유독 길었나요? 엄청 길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선생님 정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호입니다. 근데 오늘은 수진 씨가 MC 그리고 수연 씨가 역사 선생님을 하셨는데 네네. 뭔가 이 수자매가 다 해먹는 느낌이 너무 들죠? 해먹는 거 아니에요? 해먹는다니요.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둘이 닮았어요. 옷도 오늘 의상도 비슷해요. 그래요? 혹시 자매? 알고 보니 종친불사. 오늘따라 수진 씨가 좀 예뻐 보이긴 하네요. 수현 씨 오늘 약간 눈이 좀 되게 그윽한 게 제가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유난들이네요. 유난 떠는 것도 똑같네요, 둘이. 네, 눈이 그윽하신 정수연 선생님, 어서 역사 이야기 안 들려주시나요?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또 제가 MC니까 진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스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연 자매님은 어떤 역사와 또 고어들을 알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맞아요. 네. 또 저번 주에 의욕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야기도 뭔가 파이팅 넘치는 이야기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 넘치는 고어와 역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예종과 성종에 관한 이야기죠. 네, 예종이 즉위 기간이 짧아서 고어 찾기가 은근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수렴청정입니다. 수렴청정이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 수렴청정 그거 아니에요? 의견 수렴하고 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제가 사고에서 봤을 때는 아니요. 어머니가 네. 아들 대신 정치를 하고 아들이 허수아비 왕이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다. 맞아요. 쉽다면서 잘못 알고 계셨네요. 잘못 틀려본 거예요. 네. 틀려본 건가요? 네. 수렴청정은요,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주는 정사를 돌보던 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수렴이라는 말이 왕대비가 신하를 접견할 때 그 앞에 발을 느린 데서 대나무 발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느린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청정과 비슷한데 세자가 아니라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해주는 것이 수렴청정이군요. 네, 근데 뭐 의견 수렴하고 그런 거 똑같네요, 뭘 그냥. 그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또 수렴청정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예슬씨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서 이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종 재위 기간에 수렴청정이 이루어졌었나요? 근데 재위 기간이 짧은데 본인이 직접 정사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네, 예종은 15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재위를 했는데도요. 이 기간 동안에도 예종의 어머니인 정희왕후가 예종과 동석하여서 수렴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렴청정은 보통 왕이 너무 어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사극을 보니까 이 어려서뿐만 아니라 대비 마마가 정치 욕심이 많아서 휘두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마마마 비웃을 쓰신 거예요. 귀여워서. 네, 맞습니다. 원래 수렴청정은 여자 왕족이 임시로 임금의 역할을 맡아 하는 것일 뿐이고요. 임금이 성년이 되면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욕 때문에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희왕후고요.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입니다. 사실 예종이 재위 기간도 짧고 또 그런 만큼 또 업적이 다른 왕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예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되죠. 네. 조선의 제8대 임금인 예종은요. 1450년 수양대군의 둘째 아들로 출생해서 왕세자의 책봉이 됐습니다. 타살로 생을 마감한 단종을 제외하면 조선 왕조 27명의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단명한 좀 불운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데 바로 왕위를 물려받았나요?
첫째는 뭘 하고요, 대체? 자고 있는 건 잔단이요.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만 19세의 나이로 급사했다고 합니다. 아, 네. 웃으시고 아니요. 죄송해가지고. 갑자기. 네. 여러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정설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인 권 씨의 저주라는 설이 있어요. 저주요. 단종이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어요. 또 하늘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뭔가 이 어머니의 복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경세자가 급사 후에 예종이 세자가 되었고 세조가 죽기 하루 전에 선위를 받아서 임금이 됐습니다. 예종은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왕이 됐네요. 네, 하루아침에 왕이 됐는데 또 얼마 하지 못하고 단명한 안타까운 왕이죠. 네. 근데 아까 의경세자도 급사를 했는데 네. 예종까지 급사라니. 대체 왜 죽었을까요? 아, 이게 형제니까 혹시 유전병이 아닐까요? 뭐 급사병 이런 걸까요? 급사병에 유전병. 여러분 예종의 죽음에도 여러 가지 정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요 예종이 죽기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전했어요. 정말 급사네요, 그러면. 네네. 그런데 뭐 예종 자신은 관련 증상을 사망 며칠 전부터 갑작스럽게 또 연달아 문안을 받는 등 실록에 나와 있는 정황들을 볼 때는 좀 느끼기는 했던 것 같대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사망 전부터 발에 종기가 있어서 좀 아프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네, 그렇게 대답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음날 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 진짜 네네. 하루아침에 즉위하고 또 하루아침에 정말 마음이 그렇죠. 아픕니다. 네, 예종은 즉위 2년 만인 정확히 15개월 만에 족질, 즉 발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발병으로. 병.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발병으로 죽기도 했군요. 네. 그러게요. 진짜 이게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위 기간이 짧은 만큼 기록도 많진 않은데요. 15개월 동안 어떤 업적이 있나 보니까 가장 먼저 세조의 묘호를 정했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정했죠. 신왕이 이렇게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업무가 이게 선왕의 묘호를 정하는 일이었잖아요. 역시 우등생들입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지식인이 알려줬습니다. 지식인. 네, 저도- 초록창. 저도 예슬씨 같은 학생을 둔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정수현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저번 주 수진 선생님 가르침 덕분이었죠. 역시 그쵸? 수담입니다. 그죠? 제가 뭐가 되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세조의 묘호를 정한 후에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매우 엄격한 통치를 지향했는데요. 선왕의 치적에 힘입은 훈구파 세력과 대립하면서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아, 맞아요. 이때 또 그 세조의 총애를 받던 남이 장군을 강등시켜서 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지효 씨는 진짜 역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닌가요? 진짜. 제 나라 말싸움이 촬영한다고 역사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힘드네요. 하루만 그 공부를 멈춰보시면 제가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딱 하루만? 아니, 이틀 정도만. 여러분, 하지만 이런 예종의 의도는 신숙주 또 한명회 등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견제를 받았고요. 더구나 모친인 정희 왕후마저 예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왕세 손으로 제한대군을 책봉을 했는데 어린 나이 때문에 예종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의경세자의 아들인 자을상군, 즉 성종이 보위에 올랐다고 해요. 진짜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왕인데도 어머니의 권력욕 때문에 정세도 돌보지 못해, 뭐 정작 중요한 때에 어머니는 내 편이 되어지지도 않고요. 또 자기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성종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아버지의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왕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당연히 받았어야 왕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또 성종도 왕이 되었지만은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요. 맞아요. 왕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희 왕후는 아들 예종 때인 1468년부터 1469년까지 또 손자 성종 때인 1469년부터 1476년까지 총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다고 정말 오래 합니다. 했네요. 네, 권력욕이 여실히 드러나죠. 네. 그게 남편이었던 수양대군과 세조랑 똑 닮았어요. 둘은 닮다더니 아주 똑 닮았네요. 똑 닮았어요. 안 닮아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종과 관련된 키워드 수렴청정이었습니다.
대리청정과 비슷한 의미인 줄만 알았는데 덕분에 이 차이점을 아주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역사를 다룰 때 예종의 제외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어와 함께 예종의 업적에 대해 들으니까 더욱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조선 최초의 수렴 청정이 이루어졌던 예종,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연자매님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난리 났어요. 잊을만 하면 계속 불리네요, 수연자매님. 네, 알겠습니다, 수진자매님. 다음 키워드는요, 간쟁하다입니다. 간쟁하다. 뭔가 이 간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간질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간질. 신하들이. 이간질. 저는 간쟁하니까 논쟁이 떠오르네요. 저도요. 논쟁. 그 뭔가 사이 간자의 논쟁에서의 그 쟁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완전 끼워 맞춘 거 같이. 지난 시간에 그래요? 예슬 씨가 종친불사에서 저랑 의견이 좀 비슷했는데 맞아요.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정치인불사에서 죽을 쌀을 얘기하셨죠. 근데 오늘- 정치는 맞았잖아요. 그 죽을사가 틀렸지. 네, 어제 제 총은 오늘 틀리시겠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수연 선생님, 이 네. 간쟁하다라는 말이 예종 다음의 왕 얘기일 테니까 이 성종과 관련된 키워드가 맞나요? 성종 제위 시절 가장 주목되는 관서가 바로 대간이었다고 해요. 대간? 네, 이들의 임무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강력하고 포괄적인 탄핵과 간쟁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자매님. 네, 자매님. 네, 저희가 이 간쟁하다의 뜻도 모르는데 대간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요. 대간. 네, 여러분 혹시 사간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간원. 저 들어봤어요. 근데 많이 사극에서 듣긴 했는데 맞아요.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럼 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사관원 그거잖아요. 그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오, 기관이죠. 역시 맞습니다. MC 부 맞습니다. MC답습니다, 오늘. 네. 대간은 관원을 감찰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사간원에서 국왕에게 주로 간쟁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관에서 간쟁을 제기한 거니까 네. 언론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일을 바로잡도록 하는 말 오.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효 씨 오늘도 한 건 하시네요. 아주. 한 6번 하시겠어요? 부러워요. 네, 여러분 간쟁하다는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그런 거를 간절히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절 너무 간절했어. 간절. 왜냐면 윗사람이니까 네. 간절히 말하는 그럼 것을 그 뜻합니다. 사이간이 아니라 간절히의 그 간절하다의 뜻이었군요. 네, 네. 오케이, 궁금증 해결. 아, 궁금증 해결. 그러면 성종 제위 기간에 이 간쟁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은요, 그 묘호가 상징하듯이 25년의 재위 기간 동안 왕조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는 임금이었죠. 네, 정의왕후가 8년 동안 수렴 청정을 했었으니까요.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요. 사실 이 대간의 힘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수렴청정 이후라고 합니다. 본인의 힘이군요. 네, 그렇죠. 재위 10년 이후에 성종은 대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런 왕권의 작용에 힘입어서 대간은 그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대간의 발언 중 많은 부분들은 대신을 겨냥한 탄핵이었기 때문에요. 대신들의 입지는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즉 성종은 왕권의 확립과 대간의 육성을 통해서 대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던 권력의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종 스스로 해냈다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기특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씨. 어디 조상님께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단하다는 말인 거죠. 그 수렴 청정을 8년이나 당했으면은 무능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빠르게 대간이라는 관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면에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아, 있는데 역시 또 지효 씨는 역시 질문을. 지금 약간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네, 물어보세요, 우등생 씨. 네. 그냥 궁금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아까 대신을 겨냥한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탄핵이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탄핵이 맞나요? 와, 이 허를 찌르는 질문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헛까지 찔렀어요. 네, 툭 찔렀어요, 지금. 네, 조선시대에서의 탄핵은 죄상을 들어서 책망하다는 뜻으로 탄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탄박하다. 약간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탄핵의 의미는 뭔가 이런 국정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법률적인 의미가 더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에는 단순히 죄를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말이었다면 그 지금은 파면 절차며 뭐 국회가 처벌하는 것을 말하니까
구체적인 처벌의 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말하면 열대를 아시니까 정말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맞습니다. 청출어람이에요. 아주.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제가 좀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아닌 척 하시더니 아주 옆에서 갑자기. 지우시고 본인이 우등생이라 좀 생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란 말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가 이 조선시대 때부터도 있었고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사용되던 말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이로써 성종 중반에는 국왕이 상위에 군림하면서 대신과 대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립구도라고 부를 만한 체제였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유교 정치의 한 형태가 나타난 것은 성종대의 중요한 변화이자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에도 균열은 조금씩 나타났다고 해요. 항상 그러나가 나오면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바람잘 날이 일어나요. 없어요. 네. 무슨 문제인가요? 혹시 배신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정직되고 정말 바른 것들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간신들 쪽에 이렇게 편이 서게 된 거예요. 소설 잘 쓰셔. 배신은 아닌데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여러분, 네. 저 말하고 있어요. 네, 배신은 아닌데 변질된 건 맞습니다. 맞네요. 배신은 아니래잖아요. 네. 배신은 아니고요. 네, 3사의 비판이 정당하고 이상적일 때는 그것은 국정의 발전에 굉장한 이바지를 했겠지만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문제점이 좀 자주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왕, 대신과 대간 사이에 형성된 이런 갈등의 단초는요. 그 뒤에 연산군대의 연속적인 사화로 폭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올바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맞습니다. 대간의 역할이 변질되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후반부에 대간 본연의 역할이 변질되면서 체제의 균열이 생기기는 했지만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국왕답게 성종은 국자감을 세우는 등 유하게 진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간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종의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성종이 경국대전도 편찬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 뭐 지금까지 나왔던 왕들 중에서 유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종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요? 어우동이요, 어우동. 아, 어우동. 또 성종하면 어우동 스캔들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아니, 저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왜 당연한 거죠? 네. 어우동. 감탄 중이죠. 어우도. 조선 최고의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또 참혹하게 처형당한 여성 중 한 명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어우동 하면 기생이 떠올랐는데 어우동이 기생이 아니라면서요. 아, 기생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맞습니다. 네. 흔히들 그렇게 기생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요. 어우동은 정말 안 어울리게도 양반집 딸이라고. 정말 양반집 딸인 건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우동의 본명은 박구마인데요. 아, 박구만 씨. 박구마 씨. 본명이 박구만 씨고 가명이 어우동. 맞습니다. 네. 남자들을 쉽게 만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자기 신분을 속였다고 아, 해요. 속였던 거였어요, 네네. 기생이라고. 네네. 세상에. 와, 근데 진짜 양반집 딸인 건 너무 충격적인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쵸. 기생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수진 씨, 우리 이제 그런 영화 그만 보도록 해요. 지금 말이 혼나오네요. 약간 진짜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 좀 해야겠다. 네, 두 분 다 그만 보시고. 근데 어우동이 왜 어우동일까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어우동? 박구만은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셔놓고 뭘 이세요? 여기까지요. 아, 네. 어우동이 어울려 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박구마 씨만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수 씨도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 네, 또 수진 씨가 어우동 스캔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가 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역시 수자매 어울려 통했습니다. 네, 어울려 통했습니다. 네. 잘 주무시네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장형입니다. 장형이면 오형 중에 하나 장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맞아, 태용 태용. 하면서 또 같이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장형은 아는데 그게 키워드라. 장형, 이게 때리는 형벌. 뭐예요? 뭐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또 태형하면서 한번 언급하기도 했죠. 네. 네, 태형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형벌로 성종 때 있었던 이 어우동 스캔들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럼 스캔들과 관련된 사람이 장형을 맞았군요. 눈치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유교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의 정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을 테니까
어우동의 형벌은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우동이 근데 아니면은 남자들 뿐이잖아요. 장형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스캔들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교수형이요? 근데 네. 왜 어우동만요? 그러니까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하고 남자들은 장형에 처해졌다는 말인 거죠? 아니 이게 뭐죠? 대체 어쩌다가 어우동만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많이 어이가 없어 보이세요. 이렇게 큰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스캔들의 시작은 어우동의 혼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멀리 갔다. 네, 멀리 갔죠. 네. 그녀는 왕족 이동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요.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우동이 결혼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부녀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이건 간통죄로 처벌을 맞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불행 그 자체였나요? 네, 남편 이동이 결혼한 후에도 어우동이 아닌 기생 연경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이네. 에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안 돼, 이동우 안 돼. 씨가 잘못을 했네요. 큰 잘못했죠. 근데 또 잘못은 하긴 했지만 또 어우동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니긴 하죠. 또 맞습니다. 일단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싸운 거 아니고 의견 피력입니다. 네. 어우동이 어떻게 했는지 더 들어봅시다. 아, 이제야 수진 씨가 이제 MC 같은 면모를 이제요? 보여주시네요. 아, 지금까지 MC가 아, 아니었나 본다. 드디어. 네, 어쨌든 그럼 남편과 어우동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성종 때는 달랐습니다. 성리학 이념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성종은 여성은 사별 혹은 전쟁 등으로 혼자가 되더라도 여성은 재혼을 금지했어요. 네. 심지어 재혼을 한 여성은 본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 혹은 손자들의 과거 응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유학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여성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쵸. 심지어 이 재혼을 하면 본인이 아니라 후대의 앞길이 막힌다고 하니까 더 진짜 이건 네. 더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어우동이 수많은 사람들과 간통을 했는데요. 그래서요? 웃지 마세요. 네. 네, 실록에 언급된 이들만 무려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왕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할 말한. 네, 당시 간통죄는 대명률에 의거해서 곤장 70대에서 100대를 치도록 되어 있었고요. 돈을 내면 곤장조차 맞지 않고 풀려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성종은 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어우동을 교수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똑같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남자들은 다 장형을 내렸고 그런데 왜 어우동한테만 교수형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뭔가 제 생각에는 이 남성의 권위를 보여주는 게 워낙 중요했던 시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처벌을 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장형은 돈으로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되고 심지어 관직에 있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모두 복직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세종 시절과 비교해보면 이 유교 사상에 의한 남존 여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시절에도 이런 스캔들이 있었나요? 네, 세종대왕 9년에도 평양 현감을 지낸 최준기의 아내인 유감동이 무려 39명과 간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39명. 네. 그녀와 간통한 인사들은 장형 또는 파직을 했고요. 유감동은 사형을 논하라라는 말들이 많긴 했지만 장형을 부과한 뒤 변방의 관비로 영속을 시키는 것으로 좀 끝났다고 합니다. 방대되는 형벌을 내렸네요. 네, 그렇죠. 정말 같은 사건인데 세종과 성종이 그 판결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정치 성향이나 또 특징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역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매력적인 고어 키워드는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매력적인 진행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매력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다들 오늘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 감사합니다. 자매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둘이 또 언제 자매가 됐나요? 지금 질투하는 건가요? 네, 자매가 약간 뺏겼어요, 지금. 질투를 또. 네. 오늘의 하이스토리 고어, 수렴청정, 간쟁하다, 또 장형 이렇게 세 가지의 뜻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젠 겨루기 하러 가셔야죠.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들 앞에서 스케치북 두고 난리 났습니다. 더 난리 나기 전에 우리 문제 풀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나란 말씀의 하이스토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봅시다. 안녕.